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짧았던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 종목은 언제 올라와 줄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의 시장 직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민의 시장 직설. 다행히 이번 주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까 조금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다행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기분 좋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그냥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시나브로가 이제 사전적 의미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인데. 네, 순 그렇죠. 우리말인가요? 맞습니다. 순 우리말인데요. 이걸 이제 주식시장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 움직이는 걸 보면 추석 연휴 이전에 코스닥 지수가 700포인트를 깼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전저점이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좀 있었고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700포인트를 살짝 깨고 난 이후에 오늘 지금 코스닥 지수가 749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불과 일주일 만에 무려 7%가 넘게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게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추석 연휴가 제법 좀 길었었기 때문에 긴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좀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아주 견조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앞서 우리 노광 매니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업종이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들이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심지어 제가 여러분들께 그 투자 명인의 명언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비관론이 절대적으로 우세할 때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려면은 그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결국 주식은 비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놔야 쉽게 매수 수익을 벌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 종목이나 이제 저점에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살아났을 때 회복 국면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이제 비관론이 팽배해 있을 때 시장에 대한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엇갈릴 때 그럴 때가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게중심을 잡고 살아나는 시장에서 이제 좀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결과론적으로 이번에도 역시나 단기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가 굉장히 좀 좋은 기회였고 코스닥 지수가 과연 다음 주까지 이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빅컷이 이제 진행되고 미국 증시 기술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죠. 성장 섹터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반도체가 조금만 올라와도 지수는 더 크게 상승할 거고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유한양액 줄줄이 다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다 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견조한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종목을 좀 더 싼 가격에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다. 제가 습관적으로 우스갯소리로 금요일 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금요일은 주식 사는 날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네. 오늘 오후장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성장 섹터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도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FOMC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뭘까요? 네, 어제 퀴즈 너무 쉬웠어요. 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좀 쉬운 문제를 좀 내드릴 겁니다. 오늘 퀴즈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미국의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네. 반도체나 기술주들에 대한 이제 언급은 좀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은 시장 상승에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흐름이 조금 달랐어요. 네.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이 아마 있을 겁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오늘 나스닥 100 지수 안에 편입된 종목 중에 1등으로 상승한 건 아니고 2등으로 가장 좀 크게 오른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그 종목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T라는 마크가 들어가 있다. 힌트는 다 다 드렸습니다. 알려주시네요. 네, 그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저희 지금 생방송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인증샷 같이 보내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7% 넘게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죠. 어떤 기업일지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유한양행 12만 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늘도 네. 장대 항복 나와주고 있는데요.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오늘 안 그래도 이 종목이 무조건 저는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좀 했었고 오늘 네. 아침에도 제가 이제 유한양행 매수 포인트를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뭐 수주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사실 그건 뭐 유한양행 기업 가치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랭라자의 어떤 상업화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이제 강하게 반영이 좀 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유한양행 매수 추천을 좀 드렸었고요. 실제로 12만 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일주일 이상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해 놓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걸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들고 가야 될까 가장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사연을 주신 분도 딱 12만 원 정도의 지금 매수가 좀 되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는 목표가 15만 원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15만 원을 드디어 강하게 한번 뚫어내면서 장 초반에 2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났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는 있는데 거래가 들어오는 패턴을 보시면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유한양행은 앞으로 이제 랭라자 상업화 이제 성공을 했을 때 알테오젠 못지않은 이제 현금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럼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되고 있고 유한양행이 어저께 이제 10조 오늘 20% 급등했으니까 12조 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린다면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 대신에 바닥에서 사신 분들 뭐 1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유한양행은 8만 원, 9만 원일 때도 정말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그 가격 대비하면 거의 지금 더블이 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주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부 15만 원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12만 원, 13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놓고 오늘 완전히 직전 고점의 매물들을 지금 다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17만 원, 18만 원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8만 원까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입니다. 이수페타시스 5만 원, 비중 5%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반등이 강한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네. 잠깐의 반등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맞아요. 가장 큰 고민이 그거죠. 반도체가 항상 이렇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올라가고 엔비디아 올라가면 우리 시장에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을 하긴 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이제 다가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지난 주말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이제 매도 리포트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 매도 리포트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은 부분 팩트 체크를 많이 좀 해드렸었거든요. 반도체 업황을 믿고 이제 공략을 한다. 특히나 이수페타시스는 엔비디아와 가장 좀 크게 동조화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MLB 기판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매출 수에는 3분기 때 숫자를 확인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겨우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비중도 5%밖에 안 되시면은 저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매수가가 5만 원 정도 조금 이제 높게 사셨으니까 지금 정도 가격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한 비중 10% 정도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목표가 뭐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물타기를 조금 해놓으시면 다시 5만 원이 됐을 때는 본전에 파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안 사신 게 저는 잘하셨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격 4만 원 아래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추가 매수 기회다. 없는 분들도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AI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좀 세게 3분기 때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라고 보고 4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해봐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인데요. 또 반도체 고민입니다. 영민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한미반도체 어제 물 탔어요. 악재에 탔는데 운이 맡겼는데 비중 축소해야 네.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운에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 AI 업황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뢰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하셨다라고 보고요. HBM 업황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얘기하는 과잉 공급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HBM의 산업 구조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 반도체도 10만 원 전후라면 저는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최고가가 거의 19만 6천 원, 거의 20만 원까지 갔던 게 지금 어저께 장중에 또 10만 원 가격까지 이탈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짜리에서 바닥이 만들어지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락바텀이 될 수 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매출 성장세와 영업이 마진 40% 넘는 영업 마진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엔비디아는 성장세가 조금 둔화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지만 한미 반도체는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오히려 매출 성장세가 더 가파르게 이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뭐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기술적으로 일단 1차적인 반등 목표치는 한 13만 원 정도 이제 잡아놓고요. 그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은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1차 목표가 13만 원 보시고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3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함양님, 한정기술 79,500원 비중 15%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 해봐도 좋을까요? 이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또 세론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체코 방문을 하셨는데 이게 정치 테마나 정책 테마주들은 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그 인물의 이제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아쉽게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수혜주들도 뭔가 이제 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체코에 이제 방문하자마자 오히려 오늘 세론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체코에 방문을 해서 뭔가 이제 본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다거나 또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이런 노이즈들 해소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다시 반등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비중을 조금 늘리는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눌림목 조정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손절가는 65,000원, 목표가는 77,000원 정도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 수익을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네. 저저번 주에 편입했던 리가켄바이오가 2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강한 모습인데 이 우상향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영업일 기준으로는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9월 6일 날 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 벌써 지금 한 24%, 25%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최고가 지금 경신하는 종목들이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 시총이 만만치 않게 크단 말이에요. 알테오젠도 거의 20조 원이 다 돼가고 있고 유한양행도 12조 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거의 4조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시총인데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해드릴 때 현금 흐름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상대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현금 흐름 자체는 아직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 리가켄바이오는 아직도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작년 연말에 양순 쪽으로 이제 2조 원이 넘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이 좀 됐는데 그 기술 이전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게 옵션 계약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옵션 계약이 얀센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임상을 추진한다라는 걸 진행을 했을 때 그 옵션 실행에 대한 계약금으로 2,60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조만간에 옵션 계약이 실행되면 리가켄바이오가 현금으로 또 2,600억을 수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리가켄바이오는 M&A를 통해서 이제 조달한 자금까지 포함해서 대략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ADC 신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ADC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임상의 단계가 진척되면서 리가켄바이오도 언젠가는 이제 상업화에 성공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목표가가 지금 막 14만 원, 15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이제 보유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훌쩍 지금 뛰어넘었습니다만 11만 원, 12만 원까지도 추가 상승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9월 13일에 편입했던 현대로템이 9% 수익 중에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이라크 수출 소식에 방산주들이 또 주목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될까요? 네, 현대로템이 제가 추석 연휴 직전에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만약에 그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만약에 손실이 난다면 연휴 때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날 현대로템 딱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거 그 전날에 소개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했는데 지금 연속적으로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면서 현대로템도 지금 최고가를 뚫고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방금 이제 기령 은영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해외 수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현대로템은 특히나 이제 K2 전차에 대한 이제 기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방산 기업들은 LIG, 넥스원, 현대로템 전부 다 저는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전 종목들 리뷰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기업인데 주가가 지금 또 점심시간 이후에 조금 올라버리긴 했는데요. 네. 뭐 지금 자리도 충분히 이제 공략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가로 일단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580원 현재가로 앱클론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CART 치료제. 사실 제가 이제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기술 기업들 거의 대부분 다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리지 않은 기업이 없을 정도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지난 2주 동안에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 퓨처캠도 오늘 장중에 지금 13% 넘게 급등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 상승과 함께 같이 이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한 세포 치료제 시장의 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에클론이라는 종목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CD19를 타겟으로 한 이제 CART 치료제 이게 이제 림프종 치료에 이제 길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임상의 이제 효과가 좀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앱클론의 강점은 다른 CART 치료제들 림프종이라는 게 결국 혈액암이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CART 치료제가 혈액암에 이제 타겟으로 한 파이프라인들이 대부분인데 특이하게 지금 에클론은 AT501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 이게 허투 변이에 이제 대응하는 고형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CART 치료제 고형암 소위 말해서 이제 간이나 폐 이런 장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이제 CART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8월 달에 주가가 단기간에 굉장히 강하게 한번 급등을 좀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 달 가까이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거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만들면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는 구간이에요. 전체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아직도 이제 바닥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기업이거든요.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어서 오늘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5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클론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3,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43,350원 현재가로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OLED.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 16을 출시를 했는데 기대만큼 뭔가 이제 예약 판매량이 이제 나오질 않으면서 애플 주가가 조정을 좀 받다가 오늘 대략 한 4% 가까이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결국은 애플 아이폰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달에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가 iOS 이제 업데이트와 함께 본격적으로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탑재되고 나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나 이런 것들 이제 소비자들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판매량이 저는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애플은 중장기적으로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를 포함한 각종 디바이스의 OLED 이제 디스플레이를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 네오룩스의 이제 자회사거든요. 덕산 네오룩스의 디스플레이 이제 소자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OLED 이제 수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덕산 테코피아가 2차 전지 소재, 특히 이제 전액 관련된 이제 소재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TV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 후보 이제 지지율이 빠르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직도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또 앞서는 지역들이 또 다수 있기 때문에 7곳 중에 또 4곳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앞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아직 누가 이제 대통령을 된다라고 이제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IRA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럼 IRA와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들 특히 중국 기업을 이제 배제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전해액과 관련된 분야. 1등 기업이 이제 엔캠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중국 기업들 제외하고 나면 엔캠 그 다음에 이제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후발주로 주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바닥에서 이제 조금 꿈틀거리면서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 요 정도는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다음 주를 좀 대비해서 미리 좀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가격을 5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갖고 있는 덕산 테코피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어디서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엠벤골드 유튜브 채널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요. 모레방송 시간에 다음 주 시장 전략 제가 확실하게 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코스닥 지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랠리에 편성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뭔지 좀 분석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투자해놓은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